대학교를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인데요. 저기 유치원에서 애기들 아침에 출근하는데 세상 엄마랑 안 떨어지려고 애기가 막 울더라고요. 제 애들 어렸을 때 생각이 났어요. 이제 저희 애들도 지금 중고등학교 입학해갖고 학교 적응하느라고 힘들어하고 좀 이렇게 저녁 때 되면 저한테 하소연하거든요. 저 애기들은 대여섯 살 애기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그 3월달은 어딘가에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죠. 여러분들의 그런 긴장과 그 다음에 약간 지금 적응하는 그 적응기 동안 힘드신 분들 계실 텐데 응원하고 화이팅 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은 좀 이렇게 휴가 일정이 있어가지고 오늘 제가 휴가에서 좀 쉬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영상을 촬영을 못하고 나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 모노랑 파랑새를 제가 이제 여기다가 내놓고 나가면서 요게 얼마나, 이제, 제가 우연히 요 영상, 얘를 이렇게 분갈이 했던 그 식재 영상이 제 그 영상에 딸려와갖고 저도 봤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너무 잘 컸구나, 라는 생각에 보여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못노 예쁘게 키우기라고 하는 그런 그 영상 제목으로 못노를 분갈이를 했었는데, 사실 제 내용은 다른 게 없어요. 제가 어떤 이제 뭐 꿀팁이다 막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좀 그렇게 막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없고, 그 팁이라고 하는 것들은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한 100% 중에서 한 1, 2% 정도만 전체 영향에 좌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일 중요한 건 일단은 환경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해가 이제 잘 들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좌절감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괜찮아요. 다들 잘하고 계시거든요. 진짜 베란다에서 다육이 잘 키우시는 분들이 진짜 실력자예요. 저처럼 키핑장에서 이렇게 키워갖고 이쁘게 잘 컸다 이렇게 하는 거는 비교 안 하셔도 돼요. 제일 진짜 전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베란다에서 공간, 햇볕, 바람 막 이런 것들 부족한데도 다육이 잘 키워내시는 여러분들이 진짜 잘 키우시는 거예요. 키핑장 놔두기만 해도 잘 크는 경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그렇죠. 환경이 차이가 너무 크니까. 어쨌건 그래서 요 제가 먼노를 예쁘게 잘 키우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대체로 잘 커요. 대체로 잘 크고요. 동가리하고 나서 6개월만 지나면 예뻐져요. 대부분 그래요. 근데 얘는 5월 29일날 제가 분갈이를 했더라고요. 먼노를 조금 더 빨리 예뻐지게 하는 방법은 화분을 납작한 화분에 쓰는 거예요. 요거는 단지내 다육 사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저도 어느 순간 진짜 그런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시간을 조금 단축할 수 있는 거예요. 먼노도 큰 화분에 들어가도 시간이 오래 지나면 예뻐지는데, 이렇게 납작한 화분에다가 식재를 하게 되면 시간을 조금 더 단축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 많이 생각을 해봐요. 혹시 상면에서 물마름이 좋아서 이제 그럴 수도 있고, 화분이 너무 낮아가지고 상대적으로 낮아서 화분이 뿌리가 차는 속도가 더 빨라서 그런가? 라고도 또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데 정확하게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엄청 넓은 화분은 흙 용량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화분 사이즈가 작다 또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밭에다 식재를 했을 때도 이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더라라고 이제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큰 화분에 식재를 한 먼노들이 있어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 애들도 결국에는 이런 모습으로 천천히 가기는 하더라고요. 자, 요거 먼노는 자, 제가 이제 비교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얘가 아마 가로 세로 10cm가 조금 넘는 그 화분일 거예요. 상대적으로 납작한 화분이어서 분갈이할 때 얘를 선택을 했는데요. 지금 5월이니까 지금 10개월 만에 모양이 요렇게 달라졌어요. 먼노가
반응이 조금 빠른 다육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는 제가 그랬어요. 먼노 진짜 느려 터졌어. 진짜 느린 다육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얘네들을 이제 키우면서 제가 느낀 게, 얘네들은 6개월만 지나도 이렇게 색이, 그러니까 모양이 달라지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근데 만약에 얘네가 어떤 질병을 앓는다 그러면 그 속도는 굉장히 천천히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모양이 갖춰지는 거는 6개월 정도면 이런 모양을 갖춰주는데, 이 6개월이라는 시간이요, 다육이들에게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보통 다육이 시간은, 저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육이의 시간은 최소 단위가 일주일, 2주일. 그리고 보통 어떤 변화, 좀 예쁘게 잘 키웠다라고 어떤 변화가 있으려고 하면은 적어도 2시즌 이상이 지나가야 얘네들한테 특이한 변화들을 느낄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피드백이 조금 빨리 오는 거를 즐기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꽃을 이렇게 보는 걸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재미없다,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요런 거는 제가 처음 다육생활 시작을 했을 때 다육이 시간이 너무 단위가 길다 보니까 너무 지루하더라고요. 처음에 그랬어요. 그래서 막 빨리빨리 예쁘게 만들고 싶고, 빨리빨리 키우고 싶고, 빨리 색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참 답답했었는데, 이제는 제가 가능한 이유가 제가 뭘 통달하거나 깨달아서가 아니라, 다육이 개체수가 많다 보니까 얘 하나한테만 너 언제 이뻐질 거야 라고 눈맞춤을 얘하고만 하지 않으니까 그게 가능해졌어요. 얘가 예뻐질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다른 예쁜 아가를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개수가 되니까 제가 이제 그게 좀 이렇게 너그러워진 거지. 만약에 제가 여전히 이제 베란다에서 이제 몇 개 되지 않는 이제 다육이만 갖고 제가 막 계속 그랬다면, 지금도 넌 언제 예뻐질래? 어떻게 하면 빨리 물이 들래? 계속 그 연구만 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개체수가 많아지니까 마음도 그만큼 이렇게 좀 신경을 못 쓰는 부분도 있지만 마음이 그냥 너그러워지더라고요. 참 희한하게. 그래서 이렇게 다육들이 이제 요걸 갖고 온 이유가, 제가 이제 우리 구독자님 어떤 그런 편지랑 선물을 받아가지고 그분한테 제가 답례로 이거를 보내드리려고 제가 사실 준비를 해갖고 왔어요. 근데 제가 요거를 이제 택배를 싸야 되고 하는 과정들에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우리 구독자님 좀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우체국 가고 택배 포장하고 이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되게 좀 크거든요. 자, 다부떼기 좋아하는 다육이는 뭐야? 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먼노야, 파랑새야 라고 이야기를 하실 듯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저의 시그니처 다육처럼 이제 제가 선물을 드리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제가 키웠던 파랑새나 이렇게 먼노를 이렇게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기회가 될 때마다 제가 파랑새와 먼노를 들여갖고 이렇게 키워놓죠. 자, 요 먼노 제가 얼마나 키웠나요? 지금 10개월 키웠죠? 10개월 키워갖고 이렇게 넉넉하게 이렇게 키워놨고요. 요 파랑새는 훨씬 더 오래 키운 거예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제가 데리고 있었던 시간이 한 3년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파랑새는 이 한쪽 부모가 데스매치아로, 그러니까 우리가 섭세실리스, 데스매치아나 그 다음에 데스매치아하고 사실은 양로하고는 모습이 약간 달라요. 양로가 조금 더 도톰하고 데스매치아가 훨씬 더 얇고, 섭세실리스 금으로 표현하는 그 다육은 사실 뭐랑 더 많이 닮았냐면 데스매치아랑 조금 더 닮은 것 같은. 근데 이제 정보를 찾아서 이렇게 보시면 해외 채널에서는 데스매치아나 섭세실리스를 같은 다육으로 보는데 외형에서는 아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좀 더 그 섭세실리스가 입장이 좀 더 얇고 약간 더 세어빈 듯 그런 모습이 있고요. 양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약간 묘하게 약간 도톰하고 잘 키우면 환엽으로도 가는 이제 그런 그 다육이에요. 요 그 파랑새가 요 섭세실리스 한쪽 부모가 섭세실리스, 다른 쪽이
콜로라타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정보를 찾아보면 요 모습은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이 다져졌을 때 이런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파랑새를 많이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자, 치마는 보면 아랫단에서 살짝 아래로 내려가는데 요 정도는 여러분들 얘가 목대가 많이 나오지 않은 컨디션이기 때문에 요 정도면 지금 환경이 좀 좋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버텨주는 거죠. 이제 파랑새 키우기 하실 때 이제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치마를 입는 부분이에요. 치마를 입는 부분인데 파랑새는 항상 거리대에서 1순위로 키우셔야 해요. 근데 이제 너무 해를 조금, 그러니까 해는 많고 관수가 조금 텀이 길어지면 입장이 얇아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왜냐면 양로나 데스매치아가 입장이 절반만 마르는 현상들이 간간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는 관수 부분은 그냥 보통 다육이랑 똑같이 그냥 관수해 주시면 돼요. 저는 관수를 조금 더 많이 하는 다육이는 뭘 해야 되냐, 어떤 거 있어야 되냐라고 하면은 입장이 조금 얇은 애들, 그 다음에 목대가 굵은 어떤 프릴 계열의 그런 다육들은 다른 다육들을 만약에 물을 뭐 4번, 5번 줄 때 좀 한 번 더 6번, 7번 정도 주는 그냥 그 정도로 줘야 된다 생각하고 수연이도 마찬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모목화 금도 좀 물탐을 좀 많이 해요. 그다음에 흑계리도 물탐을 좀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키우시다 보면은 아마 얘는 왜 똑같이 주는데도 이러지 이제 그런 컨디션이 있을 수 있고 합식이냐 한몸이냐에 따라서 또 다르고 유해가 묵은애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서 관수의 텀은 사실은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근데 너무 어려운 게 개별 관수 예요. 얘는 줘도 되고 얘는 안 줘도 돼. 이렇게 이제 관수 이거를 정하다 보면은 그러면 사실 어떤 애를 물을 줬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저는 그냥 키핑장이나 베란다 다육들을 일괄 관수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뿌리가 안 좋아가지고 물 반응을 못 하고 있는데 너 지금 물 먹어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또 주고 비둘기가 아니면 그렇게 안 하겠지만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차라리 일괄 관수를 그냥 하고 부족한 애들은 조금 더 주고 이런 방식으로 관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자, 오늘은 제가 거리대에서 지금 다 나오진 않았어요. 다 나오진 않았고 다 지금 텅 비었죠? 자, 이렇게 비어 있는데 요 다육이 제가 상자에서 키핑장에서 상자에다가 담아 갖고 와서 상자에서 좀 꺼내주고 하면서 좀 이야기를 드렸고요. 요거는 제가 어저께 또 분갈이를 조금 했어요. 분갈이한 요 다육들, 그 다음에 그 전에 커피컵에다가 만들어서 분갈이했던 다육이 화분이 굉장히 가벼워요. 굉장히 가볍고 이제 저 중간중간 영양제 보이시죠? 자, 요거는 이제 제 환경에 맞게 제가 조금 흙배합을 좀 달리 했고요. 여러분들 이제 요게 이제 햇볕에 노출되면 맞아요. 햇볕에 노출되면 뿌리들이 이제 햇볕에 이제 상하죠.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안전하게 이거를 좀 까맣게 혹은 하얗게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해서 분갈이를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 저를 그냥 무작정 혹시 따라서 이렇게 해서 요게 그것도 껴요. 여러분들 이끼도 낍니다. 이끼도 끼니까 이끼 껴갖고 이거 포기하셨다는 분도 진짜 계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제가 오랫동안 조금 키워봐가지고 요게 그냥 저는 익숙해요. 그것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다시 도전을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요거는 이제 다이소 이제 3,000원 화분, 3,000원. 이게 3개에 1,000원. 3개에 1,000원이니까 한 개에 300원이 조금 넘는 그런 화분인데, 요 화분을 댓글에서 알려주셔가지고, 저도 이걸 한번 사서 이렇게 분갈이를 해봤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에서 마쳐요. 여기에서 마치고, 저는 이따 오후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